입시를 보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내년 주요 사항 그리고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 변경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의 지원 자격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 교과도 변경된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좀 크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학 그리고 약학 계열, 이 의학학 계열의 최저 학력 기준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교과 논술, 예술 체육 계열 학과에서의 반영 과목이 축소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시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이 변경됩니다.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 교과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이나 반영 교과가 변경되는 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정시 계열별 반영 영역이 변경되면 기존의 입시 결과라고 하는 거를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우선 교과 전형부터 볼까요?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는 겁니다. 결국 현역생과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 풀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고3 재학 인원의 5%였어요. 왜냐면 이제 예정자만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수생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추천 제한이 없어져요. 현역생 플러스 재수생까지 들어오면은 뭐 최대 몇 명, 뭐 그거 아니면 프로테이지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아예 제한을 다 풀어버렸어요. 요게 이제 내년에 얼마만큼 또 큰 변동사항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뭐 내년에 최소한 수시 경쟁률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올해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전형 요소 한번 보면은 교과 비교과 기준에서 출결하고 봉사활동 포함해서 70%입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라고는 서류평가 형태가 30%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이제 교과 반영 방식 기준에서는 주요 교과목이 80%, 성취도인 진로가 상위 3과목만 기준해서 20% 반영을 하고, 종합평가가 서류평가 형태에서 학업하고 진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보겠다. 각각 50%, 50%. 그래서 경희대 이 교과 전형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입시 결과들을 그 도수 분포표로 해서 보는 것도 저도 꾸준히 보고 있지만, 야, 이건 뭐 누가 붙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진짜 종합평가까지를 따져봤을 때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학업 역량 50%,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신이라고 하는 역량 플러스 세특을 의미하는 거고, 진로 역량은 이제 교과 이수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메인 포커스가 되겠죠. 이제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세특까지 반영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고 상위 등급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경희대 지역 균형 전형이 나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값은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라인에서 유일하게 2합 5였잖아요. 물론 올해도 2합 5입니다. 다만 탐구 2과목 평균 2합으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탐구 1과목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2합 5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 부분까지를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 중후반대 그리고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일단 한번 무조건 한 장 써보자, 약간 이 마인드로 지원하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가 경희대 교과 전형인데,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 그 매년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요거에 대한 가이드를 따로 만듭니다. 다른 학교도 다 만들어요. 근데 이 학종 가이드를 꼭 봐야 될 것 같다. 이 학종 가이드에서 얘기하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지만 실제로 이 경희대 지역 균형 전형의
더 근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인문자연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두 과목 기준에서 2합 5, 한국사 5등급. 의예, 한의, 치의, 약학이란 의학 계열은 국수영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3합 4입니다. 한국사 5등급. 예술 체육 계열은 국수영 탐구 두 과목 평균 기준에서 함계 3등급이에요. 학폭은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4, 5 이상이면 무조건 추천이 불가하다. 종합전형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의 서류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방식인데 내년에는 이제 의약학 계열의 배수가 조금 늘어요. 4배수로.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서류 평가는 학업이 40%, 진로가 40%, 그리고 공동체가 20%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업도 일정 이상 나와 주셔야 되고요. 진로 역량도 일정 이상 나와 줘야 됩니다. 뭐 하나가 또 좋다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면접 평가 형태로 가면 전공 적합성을 보는데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 그러면 이 기초 소양에는 탐색 활동도 들어가지만 학업 역량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질, 태도,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양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해도예요. 얼마만큼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되는 교과목 혹은 학업 역량이 우수하냐. 이거를 분명히 면접평가에서 거의 동일하게 볼 겁니다. 그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에 또 하나가 논리적 사고력이잖아요.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학업과 가장 매칭해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서는 가장 좋게 쓰는 게 이런 논리성, 뭐 사고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과 전공의 기초 소양에서의 어떤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 요 부분이 일정 이상 무조건 면접 평가에도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경희대의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 학업과 진로라고 하는 거를 정말 반반 보는 것 같다. 뭐 저는 하나의 역량만 우수하다고 하면 일단은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을 쓰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뭐 서류들을 본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적정 이상은 다 잘했을 때 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을 쓰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린다. 학폭은 올해까지 반영 안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에서 9호에 따라서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모집 요강을 봐야지만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빼먹었었네요. 내년에 또 하나 바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레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이 의학 계열 있죠. 의예, 한의, 치의, 약학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교과 전형과 동일한 3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의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게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내년에도 어마어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최저가 있으면 최저 요구 조건이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약간 허수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되겠죠. 그 부분이 아마 내년에 가장 큰 좀 변화점? 그러니까 뭐 의학 계열에 한해서만 변화점이지 일반고의 평범한 일반 어떤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좀 느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논술 100%입니다. 논술 100%고요. 유형으로 따지면 크게 4가지예요. 인문체육, 사회, 자연, 의, 약학 계열로 구별되어 있고 인문체육, 사회 계열은 일단은 일반적인 언어 논술 그래서 되게 천자내외.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자연 계열은 4개에서 6문항 내외의 수리 논술 중심입니다. 의학학은 수학하고 과학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거의 유일한 학교가 아마 경희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물화생 이 세 교과 중에 하나를 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없어요. 아무래도 약학 계열에서 지구과학은 빼고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특이점이죠. 수능 최저는 인문자연은 국수영탐 2과목 기준에서 2합 5, 의예, 한의, 치의, 약학은 3합 4, 예술체육은 한계 3등급.
학폭 올해 반영 안 하고요. 내년에는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정시 전형 얘기를 해보면 일반 전형이고요. 가나군에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군이 1175명, 나군에서 760명, 합쳐서 1935명을 모집을 하고요. 내년에는 가군이 1128명, 나군이 좀 늘었어요. 가군이 줄고 나군 820명, 그래서 1948명 모집을 합니다. 수능 100%고요. 학폭은 올해까지는 반영을 안 하지만 내년에는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반영을 한다.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요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올해까지는 영어가 반영 비율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영어는 반영 비율이 아니라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탐구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큰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영어까지 계산을 해서 반영 비율에 넣어서 총점 처리를 했는데 이제 감점 처리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지만 각 과목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1, 2점 차이가 확 하고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인문계가 국어가 40%예요. 거기에 수학도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죠. 25%. 근데 이제 탐구가 35%. 그럼 국어하고 탐구만 계산하면 75%예요. 굉장히 큰 거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35, 수학 35. 기존에 30, 30이었는데 5%씩 늘어났어요. 다 5%씩 늘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탐구도 30%. 자연계열은 수학이 40%, 국어가 25%, 그 다음에 탐구가 35%. 과탐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럼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수탐에 대한 위력이 센 거고, 거기에 자연계열이 만약 과탐까지 했다, 그러니까 일정 등급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아마 갈 것 같다. 이 표준점수 총점이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정시전형 기준에서는 조금 입시 결과 컷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든 요 변경되는 부분까지를 감안한 어떤 그 예상치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나와주면은 진짜 지금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짜증나고 싫은 게 뭐냐면 수능을 잘 봤냐 못 봤냐가 아니에요. 각 학교들 총점 계산을 딱 해놨는데 작년하고 아무튼 상황이 바뀌었다,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 뭐 가감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작년 입시 결과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진학사를 아무리 뭐 계산을 하고 그걸 매칭을 한다고 그게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년 경희대 정시전형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국어, 수학, 탐구가 무조건 일정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된다. 경희대 편이었습니다. 내년에 경희대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교과든 종합전형이, 그러면 일단은 교과전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 가이드의 내용을 꼭 참고해서 서류평가에서 30%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교과 내신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부합했을 때 충분히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좀 더 따져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를 내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경희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외대와 시립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